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마이크 안 켜고 할 뻔했어요. 참네, 요즘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네 라고 얘기하는데 마이크 레벨이 막 안 뜨는 거야. 그래서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엄청 들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앞서서 그 참 연합뉴스 모 기자의 이런 행동을 한편 그래 네가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 윤석열과 한동훈은 좀 짜증나고 밤에 잠이 안 오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정말 이 콜라보가 정말 죽입니다. 진작에 이런 콜라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정도의 정말 두 사람의 콜라보가 눈부십니다. 우리가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제가 앞서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요, 사실 약간 순발력이 좋은 스타일이죠. 그리고 그 순발력과 함께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한마디, 길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두 마디로 콱 찌르면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화법을 잘 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자 장기죠. 반면 조국 대표는 조근조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설득하는 그런 유형의 화법을 씁니다. 따진다기보다는 설득 쪽이 더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좀 품격 없는 것들은 이 조국의 이런 화법을 얕잡아보고, 이 화법 때문에 조국을 오히려 얕잡아보고 함부로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짓을 좀 많이 하죠.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입니다. 지금까지 한동훈과 이 검사들의 어법을 보면 조국을 그냥 아주 그냥 지들 장난감처럼 여겼다고. 하지만 조국, 예, 지금까지 거의 꾹 참고 있었죠. 예. 정말 속에 이 나중에 조국 대표 돌아가시고 나면 아마 3, 40년 뒤나 50년 뒤나 한참 수십 년 뒤에 돌아가시고 나면 몸에서 사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새 보면은 두 사람의 이 행동 패턴이 뒤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진중한 모습 그리고 신중한 언행을 하고 있죠. 날카롭고 강한 어법을 쓰기보다는 한 템포 죽이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과거에 사이다 이재명을 좋아하던 분들은 이재명이 답답해졌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 거대 정당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민주당이 뭐 제1야당이 아니고요. 그냥 원내 제1당입니다. 1번이잖아. 기호 1번이잖아. 기호 1번인 정당의 당대표가 함부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처럼 그렇게 막 하면은 되겠냐고.
채신머리 없이. 우리가 봐도 한동훈 저거 저거 깜냥이 저게 먹고 동네 을라들 싸움 말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맨날 중2병, 중딩, 초딩 이런 식의 화법이잖아요. 저게 당장은 눈에 확 띌지 모르겠으나 여의도식 화법이 아니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신선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나 얼마 못 가서 사람들이 질리잖아요. 그죠? 질립니다. 질려. 사탕 1개, 2개 먹을 때 맛있고 3개, 4개 먹으면은 조금 맛이 덜하는데 5개, 6개 먹으면은 슬슬 질리기 시작하죠. 7개, 8개 먹으면은 혓바닥에 뭐 돋습니다. 뭐가 막. 딱 한동훈의 화법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런 화법을 안 쓰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재명이 못하는 일을 요새 자기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조국 장관의 원래 화법은 되게 조심스럽고 진중한 화법이고 남한테 피해를 잘 안 주려고 하는 그 건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요새 보면은 진짜 사이다잖아. 많은 사람들이 와 이걸 기다렸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위치를 바꿔서 조국하고 이재명의 위치가 바뀌었다면 또 입장 달랐을 거예요. 즉 이재명이라는 사람 민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조국 혁신당 그 조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는데 그 역할을 각자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그게 더 시너지 효과가 나더라는 겁니다. 윤석열, 한동훈 짜증날 거예요. 밤에 잠 못 들 겁니다. 한동훈은 짜증이 부쩍 늘었대. 자, 짜증이 부쩍 늘어난 한동훈. 덕분에 기자들이 얼마나 한동훈 보고 짜증내는 줄 알아요? 한동훈 말한 거 보고 아우 씨. 실제로 보면 한동훈이 막 그 이상한 특유의 화법을 쓸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재밌다 라고 하던 것이 요즘은 기자들이 한동훈의 화법을 보면서 아씨 또 저래 씨 이런다는 겁니다. 자, 그것도 제가 오늘 화면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좀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과 조국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 뭐 증거가 어디 있겠어? 지금 현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죠.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에서 너무나도 선명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마우스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아, 여기 있네. 마우스 여기 있구나. 아유, 마우스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자, 어제 제가 경기 화성을 지역구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를 해드렸죠.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추가됐어요. 자, 어떻게 나왔다? 어제도 공영훈 후보가 이겼는데 오늘 보니까 역시 공영훈, 한정민, 이준석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전해드린 것으로는 어제 경기일보하고 기호일보 거를 제가 보내드렸나요? 자, 어제 제가 보내드린 거는 이준석이 2등이었는데 오늘 이 경인일보 이 자료를 보면은 이준석이 3등으로 쳐졌어요. 공영훈 후보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결국 이 2등, 3등이 바뀔지언정 1등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경기 화성을. 이준석은 나름 여기가 자기한테 유리한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간 것 같습니다. 개뿔, 유리하기는 개뿔. 우리 한번 비웃어 줍시다. 유리하기는 개뿔. 네, 보시다시피 이준석은 여기가 네 번째 낙선을 기록할 지역구가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냥 노원 쪽이 오는 게 나았을 텐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어제도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천 부평갑 지금 여론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 기호일보와 경인일보가 지금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나란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종면 후보가 유재흥 후보를 넉넉하게 앞지르고 있죠.
10% 차이입니다. 수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경인일보 것이 41, 기호일보 것이 46. 하지만 두 후보 간의 격차는 10%가 나는 것이 거의 그대로입니다. 결국에 뭐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된다라고 하죠. 예, 추세를 보더라도 확실히 노정면 후보가 앞서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 인천 연수을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예, 우리 정일영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정일영 후보가 누군지 모르시겠죠? 하지만 국힘당 후보를 보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김기흥 KBS 기자를 하다가 예, 쪼르르 윤석열 밑에 들어간 그 기자입니다. 경기일보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 44대 28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이 김기흥이라는 기자는 제가 볼 때 출마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같아. 괜히 출마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망신만 당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경남 양산을 오늘 또 여론조사가 K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제는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볼 때 김태호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와 있었죠. 그런데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또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김두관, 김태호 이 두 사람은요,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KBS 여론조사에서는 김두관 후보가 약 7%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는데 어제 발표된 중앙일보에서는 41대 45로 많이 뒤지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MBC 여론조사에서는 동률로 나왔고요. YTN에서는 또 41대 34로 또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는 김태호가 앞서는 걸로 나왔지만 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고요. JTBC에서는 김두관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결국에 보면은 지금 현재 앞서는 거 3개, 뒤지는 거 2개, 동률 하나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경남 양산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김두관 후보 쪽에 약간 힘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여론조사를 쭉 보면서 발견한 경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샤이 진보가 있다. 지금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샤이 진보층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영남권에 샤이 진보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김두관 후보 건을 보면은 그런 부분이 잘 드러나요. 자, 보세요. 어디서 졌어요?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 조중동에서 준비한 것에서는 졌죠. 하지만 JTBC에서는 이겼죠. MBC는 동률이 나왔고요. KBS는 또 이겼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자, 그리고 이 김두관 후보의 지지율을 보세요. 41, 43, 41, 39, 45. 근데 김태호는 34, 45, 34, 30 이렇게 되게 편차가 크죠. 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른바 샤이 진보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하는 걸 수도 있고 김태호처럼 소위 말하는 보수 과포집 현상이 나타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내일 좀 보도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남 양산을 보여드렸고요. 자, 다음은 자, 여기는 어디? 예, 김해을입니다. 김종우 의원, 현역 의원이죠. 조혜진 전 의원하고 맞붙었는데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37대 32로 또 앞서고 있네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3차례 모두 김종우 후보가 조혜진 전 의원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압도하고 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샤이 진보층이 존재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39대 25가 나옵니다. 49대 33, 37대 32 이렇게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39대 25가 나옵니다. 예, 차이가 좀 크죠. 자, 자신의 여론조사 성향을 좀 숨기는 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는 보수 과포집이 존재하거나. 자, 그죠? 예, 여기서 보면 확실히 드러납니다. 아니, 이게 이렇게 들쭉날쭉 할 수가 없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 의원의 여론조사 지지도가 37, 39, 39 이렇게 크게 편차가 나는 거, 조혜진도 32, 33, 25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는 거면 보수 과포집 현상이 있거나 정반대로 샤이 진보층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다 성립되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경남 김해 갑입니다. 김정호 의원의 바로 옆 지역구죠. 민홍철 의원하고요, 박성호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오늘 K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하지만 한 달 전쯤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민홍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경남 김해갑 같은 경우에는 봉화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봉화마을, 그러니까 진영, 경남 진영 이쪽인데 여기가 농촌 지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좀 그래요. 예, 좀 민홍철 후보한테는 불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영향을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봉화마을 가끔씩 가시죠? 예, 봉화마을 가끔씩 가시고 나면은 왜 단체 손님들이 쫙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 봉화마을 주변의 식당들이 한번 들썩했다가 예, 장사가 엄청 잘 된대요. 그리고 그러고 나면은요, 갑자기 민주당 지지율이 확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대요. 야, 우리 동네는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또 갑자기 울컥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먹여 살리는 동네야. 우리가 노무현 없었으면 이렇게 먹고 살았겠나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민홍철 후보 혹시 좀 도와주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요, 봉화마을 가가지고 뭐 어쨌거나 이제 다다음 달 되면 또 한번 찾아가야 되는데 조금 앞당겨서 봉화마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가면은 그냥 다른 거 안 해도 민주당 지지율이 팍 오른대요. 예. 야, 그래도 우리가 노무현 때문에 먹고 살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말이야 맞는 말이지 뭐. 여러분, 경남에 진영이라는 곳이 있는지 여러분도 아셨어요? 경남 김해에 진영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잖아. 그런데 경남 진영 뭐 있는 줄 알았어도 여러분 거기 뭐 가실 일 있었어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요새 때 되면 가지 않습니까? 자, 연간 100만 명 정도가 봉화마을을 찾는데요. 글쎄, 우리는 100만 명 이상 될 거라 생각이 들죠? 여튼 그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어떻게 봉화마을 주변에서 우리 뭐 밥도 사 먹기도 하고 거기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봉화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김해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장류면이 있어요. 여러분 장류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생전에 들어보긴 하셨어? 들어보셨더라도 가보기를 하셨겠어? 그런데 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왔다 가고 나면 야, 그래도 우리가 노무현 때문에 먹고 살아. 지지율 올라간다니까. 한번 그냥 갑시다, 선거 전에. 자, 다음은 찬대 박찬대입니다. 예, 박찬대 의원이 정승현 후보하고 지금 맞붙었어요. 인천일보 여론조사 결과 오늘 발표된 것인데 47대 44로 박찬대 의원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 정도 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약 3% 정도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이 최근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분위기를 뒤집고 있다라고 해요. 인천 연수 갑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 꽤 좋았고요.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바로는 박찬대 의원 쪽의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라든지 혹은 저기 또 그 JTBC라든지 혹은 저기 또 어디야, 예,
광주 쪽에 있는 광주 민방 요쪽에서 여론조사를 하면은 예, 지지율이 확 높아지거든요. 이유가 뭘까? 예. 그러니까 내가 민주당 지지자요라고 말할 수 있는 떳떳하게 말해도 안전한 그런 곳에서는 내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내 지지 성향을 숨기는 이른바 샤이 진보층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그렇죠? 리얼미터 우리 맨날 구라미터라면서 막 욕하잖아. 그러니까 리얼미터 할 때는 안 해. 그런데 여론조사 꽃 할 때는 또 많이 나와. 자, 그렇죠. 샤이 진보층이 존재한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죠. 자, 요거 제가 내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서울 종로입니다. 서울 종로도 오늘 새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 여론조사가 2개씩이나 나왔는데 KBS에서 49대 39, 중앙일보에서 43대 32, 곽성원 후보가 최재형을 10% 이상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어제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40대 40으로 나왔어요. 자, 보시다시피 조중동에서 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확실히 민주당 쪽 지지율이 적게 나오는 게 확인이 되죠. 다른 데서는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는데 조중동이 한 거는 뭐? 예, 확연하게 민주당 쪽 지지율이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에는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거지. 예? 중앙일보와 KBC, 여기 KBC는 KBS가 아니라 KBC네요. 이 KBC는요, 광주 민방입니다. 광주 민방에서 오늘 조사한 거에 따르면은, 예,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서울 중성동갑, 성동갑. 여기는 보면 오늘도 광주 민방에서 조사를 했는데, 어제 중앙일보 조사에서는 39대 39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발표된 이 광주 민방 KBC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2%나 전현희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유희숙 의원은 거의 지지율이 엇비슷한데 전현희 의원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죠.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미루거나 응답하지 않는 전현희 지지층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걸 보고 제가 뭐라 그런다고? 예, 샤이 진보층. 자, 여기는 서울 동작을인데요. 자, 오늘 광주 민방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유사명, 나경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0.4% 차이가 나왔어요. MBC 조사에서는 10% 이상,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6%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었는데, 자, 광주 민방 조사에서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어요. 왜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동작을이 흑석동이잖아요. 흑석동. 이 흑석동이 예로부터 이 호남 지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호남 지역 분들, 특히 흑석동에 사시는 분들은 옛날부터 좀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에요. 정권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정권으로부터 피해를 많이 보셨던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의 속마음을 많이 숨기고 계시는 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여론조사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답변을 달리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 광주 민방에서 조사한 바로는 유사명 후보가 꽤 선전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경기 분당 갑으로 한번 가볼게요. 경기 분당 갑으로 가면은 여기도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40대 46으로 이광재 의원이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여기는 이광재 의원이 꾸준히 조금 뒤지는 걸로 나와서 조금 걱정스러워요. 좀 더 열심히 좀 싸워주셨으면, 밥가리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근데 더군다나 분당 지역은 샤이 진보층이 있기도 좀 어렵죠. 자, 마지막 여론조사는요. 예, 탈당 김영주가 있는 곳 서울 영등포 갑입니다. 서울 영등포 갑에서는요. 오늘 KBC
광주민방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58대 36으로 최현일 후보,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탈당 김영주 의원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아따, 그럴 줄 알았다. 자, 김영주 후보, 한동훈이 옆에 딱 이렇게 서가지고, 한동훈을 향해서 꿀 뚝뚝 떨어지는 눈으로 쳐다보고 막 하더니, 요새 한동훈도 김영주 의원이 버겁대요. 혼자서는 버겁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아이, 버겁겠지. 뭐, 할 일이 한두 가지라 말이죠. 그죠? 자, 보시다시피, 여론조사 결과, 우리가 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역구에서도 꽤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재명과 조국의 콜라보잖아요.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 보기로는 시너지 효과라고 볼 수는 있겠으나, 글쎄, 시너지 효과가 확실히 드러나는 건 또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 평택병 지지율인데요. 자, 여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보십시오. 민주당 22.1%, 조국혁신당 24.4%,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힘당이죠. 27.7%,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을 합하면은요, 국힘당을 무려 2배 가까이 압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거의 50% 가까운 지지율이 나옵니다. 국힘당이 현재 27.7%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2배 가까이 나온 지지율인 거죠. 자, 경기 평택병에서는 사실 민주당 쪽 후보가 앞서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힘당 쪽 의원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어요. 하지만 보시다시피 민주당 쪽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여지가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자,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이 그래프도 보시면은 재밌을 겁니다. 여기서 민주당하고요,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민주당 18.4, 조국혁신당 29.4. 합치면, 무려 47.7%가 나옵니다. 국힘당 28.4죠. 여기도 2배 가까운 여론조사 격차가 등장합니다. 자, 비슷한 여론조사 결과 또 하나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힘당 지지율이 31.7%,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민주당 합친 것이 두 곳의 지지율 합치면 역시 47.4%가 나옵니다. 여기는 2배까지는 아니지만 꽤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그리고요,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 보시겠습니다. 국힘당이 37%,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40%.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셔도 될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민주당 여론조사 결과가 40%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지지율을 합치면 40%를 넘습니다. 이런 걸 보고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7% 정도 중도층이거나 혹은 진보 정당 쪽을 지지하던 좀 강성 지지층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몰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땐 중도층이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중도층. 중도층 중에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국힘당이 싫으면 민주당 찍으면 되잖아. 근데 꼭, 난 민주당 안 가고, 나 제3지대 갈래. 요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3지대가 이준석 또는 이낙연 이런 사람들인데, 이준석, 이낙연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은 제3지대로 조국혁신당을 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민주진보 진영, 범민주진보 진영의 외연이 넓어지는 거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자, 이렇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조국과 이재명이 콜라보를 해서 착착착착 밟아 나가니까 한동훈은 혼자 싸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동훈 원맨쇼가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한동훈이 혼자서 뭐 이렇게 감당하다 보니까 짜증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답을 하는 거 보면 짜증스럽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좀 새로운 얘기를 해야지 기자들도 뭐 좋아하고 할 것 같은데 예, 새로움이 전혀 없어진 한동훈 그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짜증 나시더라도 한번 봐주세요. 도태우 후보 공천 이제 취소한 거랑 장해찬 후보가 지금 설화 논란이 돼서 좀 지켜보겠다고 하더라고, 공관위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도태우 후보의 현재 공천이 취소된 사유는 SNS에 이미 다 공개된 거거든요. 이미 과거 발언이 다 공개됐었고, 2019년 그 거리 유세 도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장해찬 후보는 말할 것도 없죠. 페이스북에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과연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공관위는 무슨 역할을 했는가? 공관위에서 충분히 미디어 정도는 검증하고, 지난 2020년만 해도 황교안 대표 때도 미디어에 있는 거 다 페이스북 해가지고 검증했는데, 이번에 좀 공관위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한번 역시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해봐 주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수경 의원이 GSG 그런 거는 현역 때 발언이잖아요. 그런 문제제기 CBS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 공천 관리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인사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시 같은 기준을 민주당에게 적용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게 CBS에 대한 제 생각입니다.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제가 그 다음에 말씀드렸죠. 이게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된 거고, 그리고 문제가 발견됐었을 때 그 이후에 저희가 그걸 시정하는 과정을 봐주시면 뭐 우리 입장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동훈한테 질문을 하는 기자 표정 보셨죠? 웃는 게 아니죠. 이게 CBS 노컷뉴스 기자인 것 같은데, 조용조용 대신 웃음을 잃지 않으면서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속으로 부글부글 끓는다는 게 표정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보세요. 니네 지금 뭐 잘못하고 있대. 이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민주당은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아니 지금 예, 니네 당 얘기하는 거야. 동훈아 너 이렇게 해도 되는 거니? 이러면 안 되지 않니? 라고 하는데 민주당한테는 왜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야, 보면서 자, 처음에는 이런 식의 화법이 꽤 먹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식의 화법을 계속 쓰면 기자들도 쟤 뭐야? 쟤는 왜 말을 맨날 저런 식으로 해? 라고 하겠죠. 보시다시피 아까 그 기자들, 그 주변의 기자들 얼굴 표정 보셨죠? 한동훈 말하는 거 보면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그 표정. 예, 지금 한동훈의 위치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 참 그렇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